지금 세계는 경주 에이펙에서 발표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 뒤엔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2021 48개국이 모인 제네바 비공식 회의에서 단 7분 대한민국은 핵 없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기술을 증명했죠.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 3년의 시도 끝에 탄생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만한 강대국들은 제재와 협박으로 압박했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결국 경주에서의 핵잠수함 승인으로 이어질 줄은요. 핵이 아니라 기술, 위협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한 나라. 이제 세계가 질문을 던집니다. 힘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품격이 역사를 바꿉니까? 지금부터 한국이 증명한 7분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은 기술 최강국. 여러분의 한 줄이 세계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한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댓글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7분. 제네바 회의실 안 48개국 대표단이 숨을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IAEA 본부 지하 3층 비공개 회의실. 방음 처리된 회색 벽면과 냉랭한 형광등 아래 미국 국방부 차관보 제이슨 로건이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러시아 핵물리학자 이반 카렐리는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응시했죠. 중국 대표단 3명은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핵이 아니라 기술로 전쟁을 멈춘다. 제 이름은 박도연입니다. 한국에너지안보연구원 수석 과학자. 그날 저는 단 7분짜리 시뮬레이션 하나로 세계 최강국들의 오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화면 속엔 숫자만 있었습니다. AI 기반 에너지 분산망, 위성통신 차단 시나리오, 소형 원자로 추진체의 실시간 출력 조정. 핵탄두 없이도 적국의 전력망을 7분 안에 무력화하는 시스템이었죠. 로건이 입술을 씹었습니다. 카렐린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동시에 통역기를 껐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48개국 대표 126명 중 단 한 사람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제 옆에 앉은 한아린 박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성공했어요, 박사님. 그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7분간의 침묵 뒤 로건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이걸 단독으로 개발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의 목소리엔 오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렐리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중국 대표단 중 한 명이 마침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기술의 실증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증은 계속됩니다. 그날 밤 IAEA 본부 복도에서 한아린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박사님. 의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7분간의 시연이 끝난 순간 세계는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핵 없는 강국이라니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군요. 제이슨 로건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날 밤에 충격이 가시자 48개국 대표단의 표정이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로건은 여유롭게 커피를 홀짝이며 비웃음을 던졌죠. 중국 대표단 수석 왕쥐는 팔짱을 낀 채 냉소를 흘렸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7분간의 침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조롱만이 남았죠. 7분짜리 컴퓨터 게임 하나로 세상이 바뀐다고 믿으십니까? 중국의 대표 왕쥔.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핵탄두 5,000발을 보유한 우리가 왜 한국의 시뮬레이션을 두려워해야 하죠? 박사님, 당신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시는 겁니까? 회의실 곳곳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저었고 영국 대표는 노골적으로 하품을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아린이 제 옆에서 주먹을 쥐었지만 저는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죠. 로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는 190cm, 목소리는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박도현 박사. 우린 당신네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MIT 출신 과학자 12명, 록히드 마틴 전직 엔지니어 3명, 심지어 당신 옆에 앉은 하나린 박사도 UC 버클리 출신 아닙니까? 하나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로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술을 배워간 사람들이 미국을 배신하고 독립을 꿈꾸는 겁니까? 당신네 나라가 핵을 포기한 건 능력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산 아래서 편하게 살다가 이제 와서 주인 행세를 하시는 거죠. 48개국 대표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준이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독자 노선은 자살 행위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조롱과 멸시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핵은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세계는 70년간 핵으로 평화를 유지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공포로 전쟁을 미뤘을 뿐입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위협이 아니라 기술로요. 왕준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신뢰라니요? 국제정치에서 신뢰만큼 위험한 단어는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순진합니다, 박사님. 아니, 위험할 정도로 순진하군요. 로건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린 당신네 연구소를 감시할 겁니다. 기술 도용 여부, 군사 전용 가능성, 모든 걸 확인할 겁니다. 동맹국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우린 모든 데이터를 IAEA에 공개했습니다. 투명하게요. 투명? 로건이 비웃었습니다. 7분짜리 쇼 하나 보여주고 투명하다고요? 우린 당신네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확인할 겁니다. 거부하면 제재입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반 카렐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핵 없는 나라는 결국 핵 보유국의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70년간 증명된 진리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아니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린 선택권을 만들었습니다. 7분이면 충분하니까요. 회의실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롱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웃음 뒤에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곧 폭풍이 되어 한국을 덮칠 거라는 것도요. 제네바에서 돌아온 뒤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몇 달이 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침묵했고 미국은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네바 회의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요. 이상합니다, 박사님. 하나린이 연구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로건은 분명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석 달째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엔 에너지 분산망 실험 데이터가 떠 있었죠. 그러나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더 무서웠으니까요. 그해 겨울,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IAEA에서 기술 감사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한국에너지안보연구원의 모든 서버와 데이터를 열람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미국 주도였습니다. 로건의 이름이 감사단 명단 맨 위에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린이 물었습니다. 거부하면 제재입니다.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감사단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인 7명, 러시아인 2명, 중국인 1명. 5개월간 그들은 우릴 뒤졌습니다. 서버를 열었고 실험 기록을 복사했으며 연구원들을 개별 면담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약점을 찾고 있다는 걸요. 그 다음 여름, 감사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의 핵억제 기술, 군사 전용 가능성 배제 못해. 출처는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였습니다. 로건이었죠. 언론이 칼이 됐습니다. 로이터가 보도했고 CNN이 따라붙었으며 파이낸셜 타임스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연구원 12명이 미국 학회 초청을 거부당했습니다. 하나린의 UC 버클리 동문회 멤버십이 정지됐습니다. 록히드 마틴 출신 엔지니어 3명에게 FBI 소환장이 날아왔죠.
이건 마녀사냥입니다. 하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소형 원자로 출력 조정 실험, 위성망 통신 암호화 테스트, AI 기반 에너지 분산 시뮬레이션. 하루 18시간씩 연구실에 틀어박혔죠. 782번의 실패가 쌓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러시아가 움직였습니다. 이반 카렐린이 서울에 왔습니다. 비공개 방문이었지만 언론이 알아챘습니다. 그는 연구소 앞에서 기자들에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모스크바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검토 중.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로건이 다시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협박이 아니라 협상이었죠. 박사님, 우리와 함께 가시죠. 미국에서 연구하시면 모든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한국에서 일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니까요. 로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박사님. 곧 대선입니다. 트럼프가 돌아오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폭풍이 몰려올 차례였죠. 한국은 통제해야 할 동맹입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세계가 돌아섰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로건이 다시 국방부 차관보로 임명됐죠.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로건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은 동맹 체제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미동맹 70년 최대 위기. 미국, 한국 기술 제재 초읽기. 트럼프, 한국을 적으로 돌리나. 연구소 정문 앞에 시위대가 몰려왔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과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뒤섞여 고함을 질렀죠. 하나린이 출근길에 계란을 맞았습니다. 연구원 3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박사님, 이러다 연구소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젊은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험실 문을 닫고 모니터를 켰죠. 소형 원자로 추진체 설계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간의 실험 데이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대만 TSMC가 한국행 칩 선적을 중단했습니다. 독일 지멘스가 에너지 장비 계약을 파기했죠. 프랑스 아레바가 원자로 부품 공급을 끊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협력사 17곳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하나린이 책상을 쳤습니다. 기술로 싸우는 전쟁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겨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불렀죠. 집무실 안공기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미국 없이, 반도체 없이, 동맹 없이 말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각하, 우린 이미 3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핵이 아니라 기술로, 위협이 아니라 실력으로요. 대통령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APEC 다가옵니다. 트럼프가 경주에 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죠. 그때까지 뭘 보여줄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적을요?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 하나린이 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박사님? 해야죠.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원 23명이 남았고 우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소형 원자로 출력이 올라갔고 위성 통신망이 재구축됐으며 AI 알고리즘이 완성돼 갔죠. 783번째 실험에서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건의 이메일이 또 날아왔습니다. 기술 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은 동맹국 지위를 잃을 것입니다. 하나린이 이메일을 읽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린 명령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입니다.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앞에서 증명할 겁니다. 핵보다 강한 게 뭔지요.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압박은 거셌지만 우린 멈추지 않았습니다. APEC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 없이도 세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반 카렐린의 보고서가 크렘린궁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푸틴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87페이지짜리 분석 문서였죠.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친한 배 중 러시아의 새로운 선택. 푸틴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중국은 과거를 복제하고 한국은 미래를 창조한다. 카렐린은 제네바 이후 변했습니다. 냉소적이던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한국을 3번 더 방문했고 박도현과 7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요. 중국과 30년 동맹을 벌이라는 겁니까? 푸틴의 질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카카. 선택하는 겁니다. 카렐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필요로 하지만 한국은 러시아를 존중합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푸틴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증명해 보시오. 베이징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왕준이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죠. 시진핑의 친서를 들고요. 크렘린궁 회담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왕준이 나올 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외교부의 급보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푸틴을 유혹하고 있다. 즉각 차단하라.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수입을 중단했고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았으며 히토류 공급을 끊었죠. 한 주 만에 한국 기업 12곳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제 중국까지 적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린이 뉴스를 끄며 말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러시아가 반격했습니다. 푸틴이 직접 나섰습니다. 모스크바 국제포럼에서 연단에 올라 말했죠. 기술은 국경을 넘어선다. 러시아는 미래를 선택한다.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러중 동맹 금가나. 푸틴, 한국 카드 꺼내들다. 30년 혈맹, 7분 기술에 흔들리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로건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CIA 국장과 국무장관이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이 러시아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로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겁니다. 러시아를 중국에서 떼어놓으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책상을 쳤습니다. 박도현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청와대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었죠. 러시아와 협력을 중단하십시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최후 통첩입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끊고 저를 불렀습니다.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카카, 칼을 든 자는 결국 칼의 배입니다. 우린 칼이 아니라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방패가 칼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겨야 합니다. 그게 평화니까요. 대통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고개를 끄덕였죠. 모스크바에서 카렐린이 다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118페이지였습니다. 제목은 더 직설적이었죠. 한국 없는 미래는 없다. 푸틴이 보고서를 읽고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하라. 베이징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푸틴은 받지 않았습니다. 30년 동맹에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죠. 하나린이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사님, 러시아가 우리 편이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은 아닙니다. 다만 존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미국도 곧 깨달을 겁니다. 한국을 잃으면 러시아를 중국에게 넘겨주는 거라는 걸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균열이 커지고 있었지만 그 균열이 한국에게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APEC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긴급 속보 대한민국 핵잠수함 추진 연료기술 실증 성공.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연구소 앞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쏟아졌죠. 저는 침착하게 발표문을 펼쳤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기반 소형 원자로 연료봉 실증에 성공했습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세상을 뒤흔들었죠. 핵잠수함의 심장은 원자로입니다. 그리고 그 원자로를 움직이는 건 연료봉이죠.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으론 민간용 원전만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은 다릅니다. 30년간 재급류 없이 바닷속을 누빌 수 있는 힘이죠. 미국이 독점했던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습니다. BBC가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독자 건조 가능해져. 로이터가 따라붙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연료 기술, 미국 다음 두 번째. 알자지라까지 긴급 편성했습니다. 7분 시뮬레이션 4년 만에 현실되다. 한아린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가 폭발하고 있었죠. 박도현, 고농축 우라늄, 핵잠수함, 연료봉 기술.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3년간 783번의 실패 끝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미소 짓지 않았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워싱턴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로건이 국방부 회의실을 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고농축 우라늄 기술은 우리만 가진 거였습니다. CIA 국장이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도청도 해킹도 첩보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비밀을 지켰습니다. 국무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제재하면 푸틴은 한국과 손잡을 겁니다. 그럼 중국 마이너스 러시아 동맹이 깨지고 우린 통제력을 잃습니다. 트럼프가 침묵했습니다. 5초간의 침묵이었죠. 선택지가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러시아를 잃습니다. 한국을 인정하면 중국을 견제할 카드를 얻습니다. 국무장관의 대답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APC에서 발표합니다. 핵잠수함 건조 승인.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로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각하, 그건. 로건. 트럼프가 그를 잘랐습니다. 당신은 4년간 한국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내 방식대로 합니다. 적으로 만들 수 없다면 카드로 쓰는 겁니다. 로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베이징이 경악했습니다. 왕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30년간 핵잠수함을 운용했지만 고농축 우라늄 연료 기술은 여전히 러시아 의존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과학원장의 보고였습니다. 추격이 아니라 추월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승인하면 러시아도 따라갈 겁니다. 시진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카렐린이 환호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습니다. 각하. 푸틴 앞에서 그가 외쳤습니다. 한국은 미래입니다. 미국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푸틴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과 정식 협력 발표는 생중계로 지켜봅시다.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세계가 보게 될 테니까요. 그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연구소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독일 지멘스가 먼저 왔습니다. 계약 재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아레바가 따라왔습니다. 부품 공급을 즉시 재개하겠습니다. 대만 TSMC는 사과까지 했죠. 협력 중단은 실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달 전 등 돌렸던 17개 기업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한아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우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정이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우릴 카드로 쓰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요.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제네바에서 7분 시연을 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조롱과 압박, 침묵과 제재를 견뎌낸 시간이었죠. 이제 경주에서 마지막 장면이 펼쳐질 차례였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에이펙 개막식에 함께 하시죠. 세계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하, 전 무대 뒤에 있겠습니다. 주인공은 기술이지 저 아니니까요. 아닙니다, 박사님.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경주 에이펙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48개국 정상과 2,000명의 기자들이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트럼프가 연단에 올랐죠. 그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오만도 냉소도 아닌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어제 대한민국이 요청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요. 24시간도 안 돼서 답합니다. 저는 무대 뒤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린이 제 옆에서 숨을 참았죠. 대통령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즉각 승인합니다. 순간 회장이 폭발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천둥처럼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벌떡 일어났고 각국 정상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한국 대표단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4년 전 제네바에서 한국은 세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핵 없이도 강국이 될 수 있느냐고요. 우린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제재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무대 뒤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답했습니다. 기술로요. 그리고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맹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요. 트럼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박도현 박사 나오십시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가세요, 박사님. 세계가 기다립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쏟아졌고 2,000개의 시선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트럼프가 악수를 청했죠. 당신이 옳았습니다, 박사님.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죠. 한국은 핵이 아니라 기술로,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24시간 만에 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입니다. 회장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기립박수가 30초간 이어졌습니다. 시진핑이 일어났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베 신조가 박수를 쳤습니다. 왕쥐는 표정 없이 앉아 있었죠. 로건이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패배가 아니라 체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비웃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건 쉽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한국은 70년간 그 강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가 24시간 만에 답했습니다. 침묵. 3초의 침묵 뒤 회장이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엔 박수가 아니라 환호였습니다. 대한민국. 누군가 외쳤습니다. 코리아. 기자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48개국 정상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향해 고개를 숙였죠. 시진핑마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나린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7분이 4년이 됐고 4년이 24시간으로 압축됐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왕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진핑은 끝까지 남아 박수를 쳤지만 그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로건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가 무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죠.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박사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국은 명령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통제가 아니라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차관보님.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동맹이니까요. 그날 밤 경주 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야외 만찬장에 모였습니다. 트럼프가 건배를 제안했죠. 핵 없이 세계를 지킬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주 밤하늘을 채웠습니다. 저는 만찬장 밖 정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제네바의 7분이 떠올랐습니다. 조롱과 압박, 침묵과 제재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스크바 국제전화였죠. 박사님.
카렐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에이펙 생중계를 봤습니다. 각하께서 축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핵 없이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미국조차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러시아도 함께 가길 바랍니다. 함께 갑니다, 박도현 박사님. 우리는 이미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이 승인했다는 건 세계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아린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셨어요? 미래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평화요. 핵이 아니라 기술로,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요. 경주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섰던 그날, 우린 증명했습니다. 강함은 무기가 아니라 자제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적조차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뉴스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